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아니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계십니까? 네, 이번은 대체 연휴가 하루 더 있어서 짧은 연휴가 생기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이런 하루에 이 짧은 연휴가 추가가 되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고 많이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특히 8월의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특히 아침에 보면은 거의 가을 날씨의 그 느낌을 좀 받았는데, 굉장히 선선하고 바람도 많이 부는 이런 날씨 속에 야외 활동을 충분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린 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유모차 끌고 돌아다니면서 뭐 갈 때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제한적인 부분에서 그냥 나름의 행복을 좀 많이 느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좋은 기운이 여러분들한테도 잘 전달이 돼서 이런 어려운 장 심기일전해서 다들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원합니다. 8월 13일 국내 증시 뭐 간단하게 이제 당일 지수만 놓고 보자면, 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10시까지 아주 뜨겁게 시장은 빠졌습니다. 단기적으로 코스닥이 마이너스 2.7%가 빠졌고, 저희도 뭐 보유 종목 중에서 뭐 갑자기 뭐 하락 VI에 걸리는 종목도 발생을 하면서 투매가 나왔는데, 제 답은 딱 하나였죠. 뭐 위에서 종목은 항상 똑같아요. 종목은 위에서 줄이는 겁니다. 위에서 순조를 하든 뭘 하든 위에서 줄여야 되는데, 일단 어느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사실 손절이 무의미해지는 단계에서는 더 밑에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얘가 어느 순간에 뭐 10에서 10% 이상의 반등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저는 항상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 종목군들이 우수수 다 빠질 때는 더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잡아서 그 종목이 반등할 때 수익을 가지고 물려있는 종목을 비중을 축소하는 게 저는 이제껏 시장을 대응하면서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 앞으로 노이즈는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이미 시장에는 크랙이 발생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시장 보시다시피 뭐 코스닥, 뭐 코스피 할 거 없이 급락 이후에 일단 시장이 단기적으로 안정을 찾았는데, 단기적으로 급락한 거는 맞기 때문에 일단은 뭐 화요일 혹은 수요일 구간에 뭐 기술적 반등 흐름이 저는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지난번 발생했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뭐 새로운 재료도 아니고, 미중 분쟁이 터졌을 때처럼 새로운 재료도 아니고, 한일 분쟁이 터졌을 때처럼 새로운 재료가 나온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있었던 재료 하에서 투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 새로운 악재에 의한 하락이 아니라면 평이하게 저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금요일날 시장 좀 더 보면 장중한 때 하락,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1300개, 그 다음에 코스피 하락 종목 수는 800개가 훨씬 넘었습니다. 코스피에서 70개 종목만 상승을 했었고요. 제 눈으로는 코스닥은 120개 종목만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종목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종목분들 빠진 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잘못 아니고요, 시장 잘못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원달러 환율인데요. 환율이 장중한테 117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과도한 환율의 상승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170원을 넘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치만 환율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미국의 테이퍼링 대 4조 5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안,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이슈, 그 다음에 위안과 달러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만 올라가지 않아요. 동시에 같이 움직이던지 해야 되는데 좀 이상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이면에는 삼성전자의 매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다음 주는 삼성전자의 배당이 있는데, 통상 배당할 때 그 자금이 해외 송금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 시점이 아마 환율이
이 바뀌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그 시점에서 환율이 정상화가 된다면 국내 대표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단기 반등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장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장은 주도주가 명확해요. 주도주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은 오늘 오르고 뭐 한 4일 빠지고, 오늘 오르고 한 2, 3일 빠지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시장이 연속성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완전히 단타 장세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조금만 끌고 가면 물려버리고 그런 장세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 맞는 매매 방법을 좀 취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래서 되게 종가 베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 주부터 좀 시장 대응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시장이 그렇다면 내가 시장에 맞춰야 되고, 내가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봅니다. 자, 지수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위에는 코스닥이죠. 위에는 코스닥 지수인데요. 좀 크게 확대를 해서, 자, 볼린저 밴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볼린저 밴드의 상단은 쉽게 깨지는 못한다. 그래서 상단에서는 매도, 하단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구간입니다. 문제는 이 구간에 이 변곡이 생겼어요. 이게 좁아지고 나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잡히는데, 좁아지고 나서 일단은 꺾였다라는 거는 이 중심선이 앞으로 하방에서 내려왔다가 중심선까지 반등을 하고 다시 맞고 밀리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방향성이 바뀌었을 때 통상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상방으로 올라갈 때는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 지지가 되지만, 하방으로 꺾였을 때는 이 중심선이 저항이 되는 거죠. 이 저항. 그래서 이 중심선 위로 올라왔을 때는 비중 축소를 이제부터는 고려는 해놓고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 기준에서는 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지수에 대한 논리고요. 요즘 뭐 지수를 100% 신뢰를 하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게, 뭐 지수보다 강한 종목군들 안에서는 완전히 차별화된 시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참고 정도만 해두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볼린저 밴드를 완벽하게 갭으로 이탈을 했어요. 뭐든지 이평선을 갭으로 이탈을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평선을 갭으로 이탈했다라는 것은 추세가 굉장히 크게 바뀌는 구간이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갭에 대한 이론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죠? 가장 중요한 뭐 신고가 갭이 발생했을 때 그 갭,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져도 이 갭은 메우는 모습을 할 거예요. 이 위로 올라가서 메우든지, 아무튼 이 갭을 메울 건데, 여기에 만들어진 갭을 메울 건데, 결과는 이 갭을 다시 깨면은 시장은 굉장히 아픈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통상 이 121선 이평은 한 번에 깨지지는 않아요. 장기평선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테스트를 할 건데, 그 세 번의 테스트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뭐 줄여야 될 부분은 줄여야 되고 변경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이 주식의 대가가 그렇죠. 혼마, 다케다 혼마는 3법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아시아나 어디든지 3, 3번 이 숫자 3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저항이 뚫릴 때, 세 번째 지지가 뚫리는 부분이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은, 뭐 최근 시장 보면서 거의 제가 금요일날, 그러니까 주말이죠, 주말에 코스피 200부터 150, 한 500 종목을 다 돌려보면서 거의 대부분 지금 마이너스 5%에서 많게는 20% 이상 많이 종목이 빠졌습니다. 뭐 아주 소수의 종목만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고 있고, 신고가를 치는 종목이 더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간에서 종목을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면서 이 드리블을 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그런 매매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시장이 연속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부단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파생시장의 투기적인 포지션이 굉장히 강했고요. 이런 포지션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등은 일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등은. 그러나 그 반등에서 종목을 줄일지 말아야 될지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체크하면서 나올 악재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또 체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어쩔 수 없이 주도주가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탄소 배출,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개별주 흐름이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 안에서 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비중을 줄여서 시장의 흐름을 체크하고 연습 정도의 매매를 연속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금요일날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미국의 배터리 공장 후보지 물색이라는 이슈와 함께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 있고, 시장이 안 좋아도 LG화학 등 배터리 섹터는 금요일날 시장 대비 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데, 일단은 카카오뱅크 중간에 매매를 여러 차례 시도는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사실 이 구간에서 들어갔으면 좋았던 자리였는데 좀 들어가지를 못해서 이때 한번 기회가 있었고요. 이때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못하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의 지금 연기금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소한 쌍봉은 만들려고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겠죠. 빠지게 된다면 이런 구간을 지켜주면, 지금 최근에 대량의 이 블록들이 있었던 넷마블 물량을 소화하고 일단은 갔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넷마블 물량을 소화한 구간. 왜 그래? 왜 그래? 동그라미가 안 쳐지네요. 이상하게. 저를 싫어하나? 이런 구간이 지금 넷마블 물량을 소화하고 간 저가 구간일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내려온다면 아래에서는 보는 거고, 위로 올라간다면 또 위로 올라가는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점의 정확한 구간을 찍어드리기가 좀 난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날도 저희는 크래프톤을 사실 좀 노렸어요. 장중에.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이런 구간들에서 분봉해서 보죠. 저는 크래프톤을 여기서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 여기서 매매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요. 한 이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매매를 안 하다가 이날이죠. 이 구간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매수를 걸어놨는데 바로 좀 올라가는 모습에 좀 매매는 이어가지 못했어요. 일단은 크래프톤도 똑같은 관점입니다. 연기금에 지속된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금요일날 언급은 했는데, 사신 분들은 당연히 이 구간에서는 전량 매도입니다. 전량 매도고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이 아래 구간이 있죠. 여기 지금의 이러한 캔들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캔들적인 부분에서. 그렇지만 워낙 이 구간에서 강력한 매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구간에서 저가를 돌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42만원의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이 주가는 여기서 올라가는 힘이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연기금이라든지 기관계 메이저의 자금이 집중이 좀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신규 상장이나 수급주로 체크를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넘어갔냐. 게임주 이 부분이죠. 나머지 내용들은 시장 보시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날 주도 섹터 하나만 더 보죠. 금요일날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삼성출판사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삼성출판사가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는데, 이 장중에 이 공시가 하나 나왔죠. 삼성출판사의 자회사인 스마트스터디가 국내 상장을 위한 초기 이 수요 예측, 그 가격에 대한 부분에 조사가 들어갔다. 미래에셋을 주관사로 그렇게 하면서 이 구간에 이제 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뉴스가 좀 발생을 해서 저희도 개인적으로 매매를 좀 했고요. 뭐 워낙 빠른 주간에서 나온 기사들이라 사실은 매매를 하긴 했어도 조금 저는 아쉬운 매매가 돼서 좀 다소 아쉬운 매매가 좀 된 것 같아요. 이 아래에서 잡아서 올라갈 때 전략 매도를 하고 좀 나왔었는데 조금 아쉬웠어도 한 3% 정도 매매를 했고, 사실 여기서 이 다음에 이 자리 정도는 눌림을 계획을 했는데 눌림을 좀 못 들어가서 나머지는 매매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을 보면 최근에 이 목요일 날도 시장이 안 좋죠.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목요일 날도 뜬금없이 올라오게 돼요. 시장과 역행하는 종목군들이 가끔 시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 종목군들 어떠한 현상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얼마만큼의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그런 종목에 베팅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뭐 46,000원 구간에서 제가 잡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돌파 매매의 구간에서 들어간 겁니다. 46,000원 자리가 이 자리죠. 여기 이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들어간 거고요. 재료가 좋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충분히 이 정도 구간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은 나스닥 상장 이슈였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한가 재료였는데 나스닥 상장 이슈가 아니어서 좀 아쉬운 재료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나머지 일단은 시황 보면서 추가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체크를 해보면 미국 증시는 국내 증시가 월요일날, 그러니까 오늘 휴장인데, 일단은 금요일까지 해서 다우 및 S&P 500은 4거래 연속 신고가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소비자 심리 지표, 사실 이게 투자 지표라고 많이들 하는데 이게 좀 둔화가 됐고, 그러나 지수는 좀 올랐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약간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거래 대금이 급격히 급감하는 가운데서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어서 지수적으로는 약간 애매한데, 일단은 반도체 지수가 큰 폭은 아니나 일단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반등을 해줬다라는 점이 일단 좀 다행스럽게 좀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국내 이제 반도체 섹터가 월요일날 아마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많이 떨어졌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가 이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일단은 반등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신고가를 가기보다는요, 저는 신고가를 가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 먼저 SK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제가 삼성전자는 보지 않지만 SK 하이닉스는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SK 하이닉스를 금요일날 99,000원에 일단은 매수를 좀 진입을 해서 99,000원에 매수를 진입해서 종가에 대부분 단기, 중기 정도의 계좌는 전부 다 차익 실현을 하고 일정 물량을 좀 남겨놓고 대응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뭐 105,000원까지의 반등이 될지 11만원까지의 반등이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너무나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뭐 104,000원 정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서 단기 5% 7% 반등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의 흐름에서 105,000원 뭐 7,000원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주고요. 그 이후에 이제 눌리면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관점에서도 저는 조금 더 눌리기를 바래요. 삼성전자는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약간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밀린다면 아래에서 정도 봐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삼성전자를 보세요. 네, 122평선을 왔는데 그냥 깨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상과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해보고요. 자, 이어서 시황 더 이어서 보면은 이 금요일 미국 시장 이어서 더 가보면 이 환율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미국의 백신, 네, 10월 달부터 노인과 요양원, 의료 종사자 등에게 부스터샷을 추가로 검토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노바백스라든지 백신 관련 회사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섹터는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죠. 우리나라는 일단은 백신 쪽은 SK바이오사이언스만 보는데요. 저희도 금요일날 SK바이오사이언스 27만원을 사실 원하는 구간이에요. 제가 사고 싶은 구간이 27만 2천원 정확히 사고 싶은 구간이었으나 매수 체결은 못 시켰습니다. 이런 구간들 아주 의미 있는 자리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비록 지금 시가총액이 22조인데 굉장히 비싼데 시장의 주도주기 때문에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뭐 신풍제약을 보면서 뭐 매매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신풍제약의 뭐 이런 자리의 흐름을 보이고 이렇게 날려버리는 이 뒷구간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해보고요. 왜냐, 주도주기 때문에, 완전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주도주 및 대장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비싸지만 더 올려버릴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이 종목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셀트리온 계열, 셀트리온 셀트리온 계열 관련해서는 이번에 장중 이 실적, 그러니까 시간 외에 실적 발표가 좀 나왔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12%, 13% 정도 빠졌다라고 일단 나오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경구용 치료제, 아니 코로나 치료제 경증으로 허가를 바꾸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을 중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관련 종목군들 안에서 매매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셀트리온 제약은 일단은 뭐 좀 들어가서 뭐 짧게 돌파 매매 정도만 하고 뭐 추가적인 매매는 안 했는데요. 이 아래 구간을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아래 구간, 이 아래로 내려오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15만 6천원 아래로만 내려와 준다면 오히려 셀트리온 제약이 좋은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 이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셀트리온 제약이 좀 강했다라는 점에서 테마 위주의 성격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핵심 종목 안에서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파크 금요일날도 굉장히 강했는데 일단은 좀 이 다중 고점을 만들어서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매각 관련해서 인터파크 뿐만 아니라 다나와도 지금 매각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안 터져서 인터파크 하나만 봐야 될 것 같고, SM은 이번 주 18일 정도의 제공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공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종목이 뭐 이런 구간까지 밀린다면, 이 하단까지 밀린다면 그때 정도는 한번 봐볼 수 있을 것 같고, 너무나 높은 구간이라 지금은 쉽게 공략은 어려운 것 같아요. 공략은 자, CTC 바이오, 자 여기까지 좀 놓고 보고,
금요일날 목요일날 영상에서 YG엔터 이슈를 좀 보여드렸죠. 신고가가 나왔다. 네, 신고가 나왔고 실적적인 부분과 이 수급이 최근에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수급주 관점에서 눌리면 다음 주도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소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 체크 한번 해보죠. 효성중공업은 추세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서 좀 보기가 그렇고요. 추세뿐만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 다소 불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현대일렉이라는 종목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관점에서는 효성중공업보다는 현대일렉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이 아래 구간에서 돌리는 추세의 모습도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효성중공업보다는 현대일렉으로 수급주 관점에서 체크를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 정도 빠지면 저희도 사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코멘트만 드렸던 종목이에요. 코멘트만 드렸던 종목이고 이 아래 구간 정도 오면 괜찮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밖에 카카오게임즈 기억하시죠? 이 구간에 대한 매매, 이 아래 떨어지면 충분히 매매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떨어졌고, 이런 구간들 갭의 첫 자리는 아주 좋은 매수 구간이 항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구간들 아시면 매매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걸리는 구간들, 이거는 제가 이제 설정해 놓은 매매 방식에서의 이 아주 좋은 구간이 왔었는데, 사실 이 종목을 안 하고 저는 SK하이닉스의 비중을 많이 때려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뭐 이쪽을 매매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아주 좋은 위치에서 자리가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 한두 번 정도 저는 더 구간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런 구간에서 자리를 지켜준다면 중기적으로 파동 돌리는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잘 보면서 오딘의 이 종목이 상승했던 이유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테마주는 많은 이슈가 있었죠. 홍준표 이슈를 들으면서 3일이란 종목의 이슈를 말씀드렸어요. 일단 홍준표 다음 주 18일인가요? 홍준표가 대선 출마를 하는 게 다음 주 18일, 17일, 17일 화요일이니까 바로 월요일, 내일이네요. 내일 대선 출마 예정인데, 통상 잘 보면은 저는 정치 테마주를 지금 안 건들고 있기 때문에 뭐 단타로 치긴 했어도 이쪽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 잘못 걸리면 뼈동무 치리는 섹터가 되기 때문에 뭐 잘 언급은 별로 안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화요일날 바로 이쪽 섹터에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매도가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인맥주 특징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남스틸과 뭐 이런 종목들도 올라왔죠. 과거에 뭐 종목군들 특히 최재형 관련주 보시면 뭐 눌림없이 끝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 이런 자리에서 엄청난 슈팅을 보이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이 칼날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수익을 보고 떨어지는 구간에 잡았는데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면 이 정치 테마주는 전부 다 손절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끝까지 떨어져요. 이쪽은 반등 없이. 그게 이제 무섭기 때문에 아예 말을 안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뭐 여러가지 종목군들 많이 있겠죠. 여러가지 종목군들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 제가 언급했던 종목에서 몇 개를 좀 보자면, 솔로엠이라는 종목이 이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좀 급락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 리뷰를 하면서 이 구간에서는 저희가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딱 이 자리에서 사서 이 자리에서 저희는 다 팔았어요. 팔고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이거를 이 계좌로 보면은 뭐 미리 여기서 좀 들어갔었네요. 여기서 단타 정도 하고 아마 다른 계좌로 제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계좌로 사서 매도를 했던 것 같고요. 자, 이 구간에서 제가 왜 시간 외에서 그냥 잡아버렸을까요? 24,800원에서 시간 외에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취저점에서 일단은 이 종목을 잡았습니다. 24,800원에 누가 그냥 던져버리더라고요. 하한가 가라고. 근데 왜 잡았을까요? 나름의 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코스피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상당히 되는 종목이 악재가 아닌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악재가 아닌 악재에 단기에 마이너스 16%가 그것도 시간에서 7%까지 빠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17%가 그것도 이 순식간에 빠졌다. 이거는 엄청난 낙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구장에 잡고 넘어간 것 같고요. 이런 구간에서 저는 한번 어떻게 될지 좀 다시 지켜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많이 빠졌어요. 물론 많이 빠지고 이런 구간을 갭으로 이탈하는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 정도까지 빠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여전히 과식권에 놓고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빠져서 한번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보고요. 탄소 배출 관련해서는 그래도 저는 많이 밀렸어도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좀 계속 지켜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요일날 좀 특징주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CTC 바이오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두세 번 이렇게 매매를 좀 하고 맞췄던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으로는 수익을 저는 굉장히 좀 크게 냈었어요. 크게 냈었는데 뭐 일봉으로 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되나? 단 한 번도 뭐 수익이 안 난 적은 없었죠. 왜 이때 들어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음봉매집이잖아요. 음봉매집에 저가에 잡아서 여기서 팔고 또 종가 베팅을 해서 누르면 사서 또 팔고 왜 이럴까요? 차라리 일봉으로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경영권 분쟁이 터졌습니다. 이 종목에서 경영권 분쟁이 터졌고 아마 공시를 보시면 최근 이 동구바이오 제약에서 제약 회장이 지분의 5%를 가져왔고 개인이 지분의 8%를 매수를 했습니다. 지분의 8%를 개인이 매수를 했으면 전체 13%가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 동구바이오 제약 회장은 경영권에 참여하겠다라는 관점이고 이 개인의 8% 개인이 8%산 이 비중은 단순 투자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래요. 단순 투자라는 거는 항상 나중에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혹은 이 와일드카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대적 M&A를 생각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민구라는 사람, 더 브릿지의 대표 이민구라는 사람이 갑자기 왜 8%까지 지금 늘렸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개별 종목이지만 잘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M&A 터진 종목분들의 흐름을 보면서 좀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주말 뭐 일정 관련해서는 저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고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 관련해서는 뭐 제가 가입은 받고 있는데 따로 공지는 안 드리고 있죠. 아마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주말까지만 해서 아마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